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요. 와우, 결국 선생님 요 녀석도 길이가 같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을 하냐? 이와 같은 평행사변형 중에서 요 아랫부분에만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어머, 아랫부분에 집중했더니 얘 중선이네. 얘 중선이네.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다? 무게중심 G가 되겠다. G1.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번에는 위에 있는 이 삼각형에만 집중을 해요. 와, 얘 중선이네. 얘 중선이네. 그러면 얘는 무게중심 되겠다. G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점 P는 삼각형 ABC에 뭐가 된다? 무게중심 되겠다. 점 Q는 삼각형 누구의? A, C, D의 뭐가 되겠다? 무게중심이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예. 그런데 무게중심이면 얘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의 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몇 대 몇의 비를 가지고 있어요? 2대 1의 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평행사변형이니까 얘하고 얘는 길이가 같아야 돼. 결국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2대 2라는 길이비를 갖는다. 즉, 선분 BP와 선분 PQ와 선분 QD 요 세 개의 길이는 모두 같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것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평행사변형 전체의 넓이를 내가 1이라고 뒀을 때요. 이 평행사변형을 가만히 보면 얘까지 나눠서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이 8개를 가만히 보면은 좀 넓어 보이는 애, 좁아 보이는 애, 좁아 보이는 애, 넓어 보이는 애. 여기선 둘 중에 누가 넓어 보여? 얘가 넓어 보이지? 얘가 좁아 보이지? 넓고 좁고. 자, 넓은 거 아니면 좁은 거. 요렇게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건요. 넓은 녀석들은 전체 면적이 1이라고 했을 때 전부 다 6분의 1의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조그만한 녀석들은 전부 다 12분의 1의 넓이를 가지고 있어. 전체 넓이의 12분의 1의 넓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 하나를 보면 2대 1이지. 내가 이 넓이를 ES라고 두면 얘는 넓이 뭐가 되겠습니까? S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을 보면 여기도 2대 1이니까 얘가 ES면 얘 뭐가 되겠어요? S라는 이런 넓이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엔 얘를 이렇게 내려버리게 되면 6등분 되지. 얘가 S고 얘가 S면 여기 S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구간이야? 2개. 그러므로 얘의 넓이 뭐가 되겠어? ES. 위쪽에서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ES, S, ES, S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몇 S인지 한번 세봐요. 몇 S입니까? 12S지. 전체 면적이 12S야. 그러므로 전체 면적을 1이라고 했을 때 요 면적의 넓이 몇 대요? 6분의 1. 요 면적의 넓이 몇 대요? 12분의 1이 된다. 라는 이론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전부 중학교 수학 이론 중에 한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나오는 중점 연결 정리 1탄. 2탄도 중학교 이론이에요. 근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중학교 이론을 열심히 가르치겠어? 고등수학에서도 이 중학교 이론들이 등장해요. 근데 가르쳐보면 중학교 이론을 별로 빠삭하게 기억하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중학교 이론이 구멍이 나서 계속 문제를 못 풀어서 그냥 가르치고 가는 겁니다. 자, 중점 연결 정리 1탄, 2탄도 중학교 2학년 2학기 뒷부분에 나오는 개념이지. 배운 적 없지? 중점 연결 정리. 예, 없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점 연결 정리 1탄과 2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탄과 2탄은 전제 조건이 달라요. 자,
그냥 아예 나란히 놓고 비교할게. 세로로 놓을 수 없으니까. 자, 1탄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선분 AB의 중점을 잡아서 M이라고 하고요. 선분 AC의 중점을 잡아서 N이라고 해서 이 중점과 중점을 어떻게 연결해버려요. 이게 중점 연결 정리야. 아주 이름하고 똑같이 중점 잡고 중점 잡아서 연결, 중점 연결 정리라는 이론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중점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 아까 말했던 급이 작은 거 대 큰 거는 작은 거 대 큰 거는 작은 거 대 큰 거다.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야. 그럼 여기에 길이의 비도 1대 2가 되겠지. 와우! MN이라는 선분의 길이는 2분의 1의 BC, 즉 BC라는 밑변 길이의 절반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B가 성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 1대2, 1대2 이렇게 성립하고 있죠. 즉 1대2, 1대1, 1대1 이렇게 성립하고 있으니까 얘는 닮은 도형 되겠네? 얘가 닮은 도형이라는 얘기는 얘하고 얘가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선분 MN이랑 평행하다. 누가? 선분 BC랑은 서로 평행해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점 연결 정리 1탄이야. 그럼 2탄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2탄은요. 여기에서 A, B에 중점을 하나 잡아.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요 아래축에 있는 BC에 평행하게 평행선을 슉 그어보는 거야. 평행선을 그었더니 얘가 우연히도 AC와 만났지. 이 만나는 점을 내가 N이라고 둘 거야 라고 뒀는데 놀랍게도 평행선을 그었더니 AN과 NC의 길이가 어떠하다? 같더라. 이게 중점 연결 정리 2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적어 놓으세요. 밑에다 점 N은 선분 AC를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놀랍게도 MN의 길이는 BC 길이의 절반이더라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점 N이에요? 네, 점 N. 미안해. 그래, 선생님 글씨가 개판이었다. 점 N.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도록 할 건데 그 결론이 좀 잘못했어요. 지금 거기에 2개로 나눠 있는데 그 안에 3개 들어가요. 셋 중 하나이다로 바뀌어야 돼요. 둘 중 하나이다 라는 수학적 표현이 셋 중 하나이다 라는 수학적 표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뭐냐면 좀 글씨 작게 써야 돼. 3개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중점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 무슨 개념 떠올릴 수 있어? 중점을 이용해야 되는 개념은 우선 맨 앞에 배웠던 오늘 맨 처음에 배웠던 중선 정리, 콤마.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중점 나왔어. 중점 연결 정리, 콤마. 무게중심. 셋 중 하나이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중선 정리, 중점 연결 정리, 무게중심. 셋 중 하나이다. 예. 중선 정리, 중점 연결 정리, 무게중심 셋 중 하나이다. 너희들이 문제를 푸는데 중선이 나오면 중점이나 중선이 나오면 이거 잠깐만 중선 정리인가? 중점 연결 정리인가? 무게중심인가? 요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중선 정리하고 중점 연결 정리는 구분하기 되게 쉽지. 중점이 나왔다? 이 중점을 이렇게 꼭지점과 연결하면 중선 정리랑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고 요 중점을 또 다른 중점과 연결하면 중점 연결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이제 중학교 수학 과정은 끝났습니다. 다시 고등 수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번에 볼 건 외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자, 우리 무게중심의 좌표구하는 공식 가르쳤지? 외워보자. 무게중심 어떻게 구합니까? 시작!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였어요. 자, 그러면 외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예, x, y 가정 후 예, 외심은 왜 저번에 중심이지? 얘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5하고 누구를 연결하면? A를 연결하면 얘가 뭐가 돼요? 반지름이 된다. 그래서 결국 A5의 길이와 B5의 길이와 C5의 길이가 모두 어때요? 같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5에 우리가 구해야 될 녀석을 x, y라고 가정한 후에 미지수가 몇 개야? 우리 미지수 몇 개만 구하면 돼? 2개만 구하면 되지. 와, 이제 식 2개만 구해내면 답을 낼 수 있겠다. 그 식이 바로 뭐냐? A5의 제곱은 B5의 제곱은 C5의 제곱이다라는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식이 몇 개 보입니까? 2개가 보여요. 등호의 개수가 식의 개수인 거야. 여기다 대고 선생님 얘랑 갖고 얘랑 갖고 얘랑도 같으니까 식 3개 아니에요? 그 식 3개라는 것은 하나의 허수식, 의미가 없는 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 의미 있는 식은 2개. 내 눈에 보이는 식 2개밖에 없어. 그럼 미지수 2개, 식 2개. 우리는 x, y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외심의 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림에다가 적어놓자. 마이너스 2,0 그리고 4,0 그리고 C의 좌표는 2,4 라고 적어놓고요. 예, 외심. 예, 요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 구해볼 겁니다. 자, 우선 가정대치. 맞아. 그래서 나는 요 식만 세우면 돼요. 자, 불러봐. A5의 제곱. 이거 좀 치워놓자. A5의 제곱식 어떻게 세울 수 있어? 불러. 시작. A5 시작.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자, B5의 제곱 구합니다. 시작.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C5의 제곱 구합니다. 시작. x-2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과 같다라는 식이 나왔어요. 어떻게 풀면 되겠어? 요렇게 한번 풀고 요렇게 한번 풀어서 식 2개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식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의 제곱이 돼서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사라지네요. 무슨 식이 되고 있다?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의 해법 뭐야? 시작!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예요. 그래, x항, x항끼리 12x, 상수항, 상수항끼리 12. 그래서 x 몇 나옵니까? 1이라고 나와버렸어요. 됐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에 놓는데 나 x 구했잖아. x 자리에 두 번째 식에서 그냥 뭐 넣어버리면 돼? 1 넣어버리면 돼요. 1 빼기 4 마이너스 3이네? 제곱하면 9 플러스 y의 제곱은 계산하면 1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이라는 식이 나와서 y의 제곱 사라지네요. 결국 y양은 y양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산했더니 자, 17 빼기 9 몇입니까? 8. y의 값 몇 나와요? 1. 와우. 그러므로 외심의 좌표는 몇이 되겠다? 1,1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게 외심의 좌표 가는 방법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네. 저기 이 위에 식 있잖아요. 네. 이게 뭐로 나오고 무슨 공식으로 나온 거예요? 아, 이 위에 식이 나오는 이거? 네. 예. 볼게요. 여기서 나온 건데, 자, A라는 점이요. 얘를 이렇게 그냥 적어줄게요. A라는 점이요.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리고 O라는 점이요. X, Y예요. 내가 선분 A5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뭐라 그랬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0의 제곱입니다. 라고 했지. 그런데 내가 얘를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겠지. 그래서 요 녀석 그냥 계산해서 쓰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만 남겠네? 그런 애들이야.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제곱해서 나온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기하 파트의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취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우리가 수업이 5시에 끝나나요? 예. 그냥 간단히 맛배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게요. 자, 자취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건 이래서라고요. 온전하게 설명을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취의 근본은 함수라는 건데 함수가 수학 하에 나오는 과정이에요. 수학 하 4단원의 함수가 나와. 좀 이게 뒤바뀌어 있긴 해. 옛날 교육과정은 함수가 앞에 있고요. 이런 도형과 관련된 기하가 뒤에 있었어.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가끔씩 교육과정 개편될 때마다 지 멋대로 수학자들이 막 순서를 앞뒤로 바꿔버려요. 바꿔버리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지. 집합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뒤로 간다거나 이렇게 함수도 안 배웠는데 자취 문제가 등장하거나 뭐 이런 사태가 발생해요. 그런데 어차피 자취 문제는 함수를 배워도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가르치냐면 자취 문제는요. 답을 내는 스킬 위주로 가르쳐요. 왜? 애들이 보통 그 스킬을 몰라서 답을 못 내거든. 그 스킬을 배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자, 지금 이 점과 좌표 하나를 평면 좌표에 나오는 자취 문제를 못 풀어도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 뒤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자취 또 나와. 항상 맨 뒤쪽에. 왜? 제일 어려운 개념이니까. 원의 방정식 뒤에 자취 또 나와. 항상 제일 기하의 어려운 파트에 존재하는 개념이 바로 뭐야? 자취 문제라는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아 이건 원래 그냥 이렇게 풀면 답 나와라고 기계적으로 풀리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자, 지금부터 좌취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좌취라는 녀석은 뭐냐면요. 점에 발자취를 우리는 자취라고 부릅니다. 점의 발자취를 자취라고 불러요. 나 자취. 이런 거 좀 아는데 흔적이지. 맞아? 그러면 저기에서 말하는 점은 정점일까 동점일까? 동점 되겠지. 왜? 점이 돌아다녀야지 흔적이 남는 거거든. 정점은 안 돌아다니니까 자취가 생기지 않아요. 어떤 움직이는 동점의 발자취를 우리는 좌취라고 하는구나. 자, 따라서 점피의 자취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의 애들이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점피를요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답을 내봐야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져요. 근데 자취 문제는 98% 정도는 그따위로 풀리지가 않아. 자취 문제는 철저하게 대수식으로 풀려요. 대부분의 문제가. 자, 그래서 보자. 점피를 모아 연결했을 때 그 그림을 구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그림을 모아 연결하고 있으면 답을 낼 수가 없다. 자취 문제는 실제로는 그림을 직접 그려서 푸는 것이 아니라 자취 문제 3단계 풀이법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풀린다라는 게 자취 문제의 핵심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자취 문제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자취 문제가요. 야, 이 녀석의 이 점피의 자취를 구할래? 라고 나오면 엄청 친절하게 나오는 거야. 근데 야, 노골적으로 자취를 구하라는 문제가 꼭 나올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이 자취 문제는 그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봐. 문제에서 직접 자취란 말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자취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런 다양한 표현을 알아두어야 된다.
여기에 보이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전부 다 좌취 문제를 풀란 얘긴데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봐요. 전피는 전피가 전피의 전피에 라고 항상 누가 등장하고 있어야 돼? 좌취 문제선 점이 등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점이 등장한다는 것이 모든 좌취 문제의 공통점입니다. 왜 점이 등장해야 돼? 좌취라는 것 자체가 뭐의 발자취다? 점의 발자취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묻는 거야. 야, 전피는 어떤 곡선위를 움직이냐? 자, 좌취라는 느낌 오시죠? 예. 전피가 나타내는 그래프는 무엇이냐? 피가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려. 이 그래프는 뭐냐라고 묻는 게 바로 좌취 문제예요. 자, 3번은 엄청 감사하지. 전피의 자체 방정식은 무엇이냐? 땡큐 한 거야. 자, 그리고 4번 전피의 도형의 방정식은 무엇이냐? 도형의 방정식 역시 일종의 그래프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결국에 와, 자취 문제는 전피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답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항상 뭐를 달아 놓으셔야 되냐면요. 묻자.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알파벳은 뭐하고 뭐야? X와 Y야. 너희들 직선 같은 거 이렇게 나타내잖아. 2차 함수의식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X하고 Y라는 문자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림을 나타낼 수 있어요. 왜 X하고 Y 두 개야? 축이 두 개니까. 만약에 축이 공간좌표가 돼서 세 개가 되면 X, Y, Z까지 나오고 그게 바로 이과수학 기하와 벡터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고1 수학에서는 X, Y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답으로 X, Y 사이의 관계식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아, 자취문제의 답은 항상 X, Y 사이의 관계식, 예를 들면 이런 게 답이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는 됐지? 예.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밑에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유형이 두 종류가 있어요. 노골적으로 야, 좌취의 방정식 구해볼래? 라는 문제도 있는데 전피의 자취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문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자취의 방정식 구해봐! 이러면 우리 그냥 뭐 구하면 돼? X, Y 사이에 뭐 구하면 됩니까? 관계식을 구해버리면 돼요. 자, 하지만 좌취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때 우리는 답으로 뭘 해야 되냐면요. X, Y 사이의 관계식이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겠지. 맞아? 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말로 설명해 주시는 답을 요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x, y 사이의 관계식이야. y는 3x 플러스 2야! 이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얘는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은 2인 직선이야. 이런 식으로 일일이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언제? p의 자취를 구하시오 라는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네, 시간이 애매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